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블로그와 네이버 카페 그런 곳에서 자문도 드리고 CD를 통한 오디오 강의와 라디오 방송을 하고 지난 6년에서 7년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내과는 내과의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각종 외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부분들의 이론과 그 수술을 어떻게 하고 수술의 합병증 같은 것들을 이론적인 부분에서 배워야 내과로서 수술 후 합병증 관리뿐만 아니라 주치의로서 그 환자의 계속된 케어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에서 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의 많은 강의들을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를 내과 전문이나 주치의로서 케어를 할 때 그런 과들이 지식을 의대에서도 배웠고 그리고 내과 전문의로서 일하면서도 그런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수술 후 케어도 해드리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과의 전문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그분들께 강의를 요청을 해서 환자나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전문 지식의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시작합니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주된 업무가 환자들을 직접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의를 한다는 것은 그 바쁜 일정 시간 외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닌데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간혹 오해를 살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채널에 참가해서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돈을 드리는 것도 없었고 무슨 이익이나 광고성으로 돈을 받는 그런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강의를 하는 거는 그분들도 환자를 보면서 그동안 환자의 교육에 대해서 하고 싶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서 환자분들께 충분한 의료 교육을 못 시켜드려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이 환자들께 정확한 의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하시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는 한국에 있는 위드심의원의 원장님인 심정석 영상전문의학과 선생님의 갑상선 질환에 대한 강의 시리즈 첫 번째 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심정석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믿으심 심정석 원장입니다. 네, 조동혁 선생님 채널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믿으심 의원의 심정석 원장이고요. 영상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갑상선의 결절성 질환을 주로 다루는 의사이고요. 초음파 검사, 그 다음에 그 결절이 암인지 아닌지 검사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 양성 질환이나 미세 유도암을 고주파로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저는 오늘은 갑상선에 결절이 있대요. 암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리즈의 첫 스타트를 끊을 건데요. 우선은 제가 누군지를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차원에서 제가 조동혁 선생님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는 사람인지 소개드리는 시간을 먼저 잠깐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는 조동혁 선생님 채널의 시청자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당뇨로 진단을 받았고요. 저도 의사지만 당뇨로 진단을 받고 보니 많이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책에서 배웠던 거랑요. 제가 환자가 되고 봤을 때 느낌하고는 또 많이 달랐고요. 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되는 면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게 정말 없더라고요. 그때 이 조동혁 선생님 채널에서 듣고 공부했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었고요. 저도 그래서 이 조동혁 선생님 채널의 애청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팬이었는데 그 직업이 저도 의사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어떻게 조금씩 인연이 생겼고요.
제가 갑상선 질환을 다루는 전문가라는 걸 어떻게 인연을 통해서 선생님도 아시게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선생님이 채널을 개편하면서 여러 방면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 지식을 나눠줄 사람들을 찾는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갑상선 질환을 다루고 있으니까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느냐 그런 연락을 받아서 제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갑상선 질환에 대한 정보를 우리 조동혁 선생님의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드리기로 했고 오늘이 그 첫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의 결절성 질환들에 대한 시리즈를 쭉 다뤄나갈 생각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주로 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혹이 발견되면 더럭 겁이 드시죠? 혹이 발견됐다. 혹하고 결절은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결절이 있다는데 이게 암이란 얘기인가? 아마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연을 맺었고요. 저도 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것은 이제 제 채널을 갖게 된 것은 한 2년쯤 됐는데 본격적으로 제 채널을 운영한 것은 작년부터였습니다. 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갑질훈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제 채널의 별명이죠. 갑상선 질환에 훈수 두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에 혹이 발견되신 환자분들이 저는 제가 잘 진료해드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마음 편히 지내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저가 작년에 여름부터 한 6개월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선 그 안식년 동안에 좀 쉬면서 우리 환자분들이 인터넷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은 고민을 인터넷 공간에서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년 기간 동안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을 내가 진료실에서만 도와드려가지고는 물론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저분들의 고민을 정말로 덜어드리려면은 나도 인터넷 공간으로 들어가서 저분들과 같이 많이 더 소통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채널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저의 진료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환자분들을 위해서 해야겠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안식년이 끝난 다음에 제 진료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분들이 제 선생님들이다. 요즘에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드리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다 조동혁 선생님하고 유튜브로 인연을 맺고 유튜브라는 채널이 환자분들을 위해서 참 많은 인연과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이렇게 활용하는 법들을 익혔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를 조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진을 받고 나면 이런 결과지를 받으시죠. 갑상선 초음파를 했더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게 검진 후에는 어떤 책자 같은 거에 저런 내용이 써서 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말부터도 좀 겁나죠. 사실 불확정 결절, 고형 결절, 그러면 뭐 꼭 암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런 저런 내용이 결과지, 책자 같은 걸로 통보가 올 때에는 때로는 검사 받을 때 그 초음파 보시는 분이 약간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넌지시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있는데 저런 걸 받게 되시죠. 그러고 나면은 보통은 어떻게 되느냐? 야, 이거 뭐 대학병원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갑상선이라는 질환이 좀 특수한 경우가요. 평소에 내가 갑상선에 암이 있나?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일절 갑상선 생각은 안 하고 지내다가 평생 처음으로 검진을 하다가 갑상선에 뭐가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상선에 대한 생각을 처음 하는 분이 대부분인데, 갑상선 생각이라는 걸 일절 안 하다가 처음 갑상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히 생각을 하실 생각을 거의 안 하고 대학병원에 가서 줄 서야 된다. 그 생각들을 보통 하십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갑상선 암 담당 교수님한테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개는 한 6개월쯤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난 지금 암일까봐 겁이 나는데, 6개월 뒤에 검사 받는 게 아니죠. 조직 검사 받는 게 아니라 교수님 얼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대학병원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너무 길어요. 그러면 이 동네 병원 가서 일단은 좀 검사를 받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나는 암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병원 가서 일단 암이라고 진단을 받아요. 암이라고 진단을 받고 대학으로 가면 내가 수술을 좀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동네 병원을 가시거든요. 근데 동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괜찮대요. 괜찮다고 나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신난다. 나 암이 아니래. 이래야 되잖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근데요, 검진센터에서 암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들으신 분이 동네 병원에서 괜찮단 말을 들으면 마음이 놓이는 분도 계시지만,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은 오히려 쳇바퀴를 돌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나 암일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이게 괜찮대? 야, 이게 내가 대학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조그만 병원을 가가지고 혹시 잘못 결과 나온 거 아니야? 한번 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터넷에 들어와서 질문을 올리기 시작해요. 제가 검진센터에서 진료를 받아가지고 몇 센치가 있다고 그랬고, 뭐 이제 거기 검진센터에서 들은 얘기들을 막 인터넷에 씁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나온 병원에서 한 얘기도 막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괜찮은 게 맞을까요? 인터넷에 쓰면 누군가가 그걸 읽고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럼 이분은 대학병원에 다시 갈 때까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쳇바퀴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에 혹이 있대요. 암인가요? 이 질문은 이게 참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잘 잡고 한 땀 한 땀 잘 해결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오랜 그 골치 덩어리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좀 중요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세포검사 기준이 꽤 낮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갑상선에서 혹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혹에 암일 가능성이 5%라고 쳐봅시다. 5%가 낮은 확률이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카페에 앉아 계시거나 직장에 앉아 계시거나 그러면 공간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20명 앉아 있기 쉽죠. 근데 그 20명 중에 한 명이 암이다. 그러면 그게 5%죠. 자, 저 20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암 환자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나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5%가 작은 확률이 아닙니다. 그러면 5%는 낮은 확률이니까 검사해보지 맙시다. 덮읍시다.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아니죠. 따라서 20명 중에 한 명이 암일 수 있다면
19명은 암이 아니라고 나오겠지만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검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검사하면 네, 19명은 암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 병원 가서 검사하신 분, 그분 암이 아니라고 나왔다. 확률적으로 암이 아니라고 나올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분은 암이 안 나온 게 맞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일단 암일지도 몰라. 이게 법을 확 먹었기 때문에 마음이 안 놓이는 거죠. 네, 우선 확률적으로 조직검사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들은 암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조직검사를 권고한다. 이게 의학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원칙 때문에 조직검사를 권하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분들 중에 암이 나오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다. 그거를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 이하인 분들이 암이 나옵니다. 그리고 확인 차원으로 제가 오타가 났네요. 확인 차원으로 이해함이 옳다. 그렇죠. 확인 차원으로 검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검사에 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조직검사하면 되겠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면 이 쳇바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직검사는 그 검사하는 병원의 신뢰성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괜찮습니다 소리를 들었을 때 아, 저 병원에서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괜찮은 게 맞을 거야 라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찾으셔서 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으십시오. 그게 이 결절이 발견됐고 암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가장 빨리 불안감에서 해소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유동혁 선생님 채널에서 드리는 갑상선 결절 시리즈 1탄 갑상선에 결절이 있대요. 암인가요?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시간 2탄에서는 세친 검사 후에 암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갑상선 결절을 진료하는 의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드심위원회 심정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